그 엔비디아 150%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에 로블록스가 갑자기 막 그 맞아요.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네. 상장한다는 얘기가 막 음. 했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붐이 쫙 본 거야, 막. 전 세계적으로. 야, 지금 가상세계로 출근해서 가상세계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현실세계로 돈을 가져나올 수 있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로블록스가 그 단초를 제공을 했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셧다운하고 못 나가니까 집에서 그 가상세계에서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로블록스가 갑자기 그 이용자 수가 폭발을 한 거죠. 폭발했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세계에 대한 이슈가 되던 차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메타버스 관련주 뭐야 이게? 인터넷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가상 AR, VR 관련된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플랫폼, 로블록스처럼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를 사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한 게 그 당시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이제 얘가 우리가 노트북에 무조건 엔비디아하고 컴퓨터에 무조건 엔비디아 그 GPU가 그래픽 카드가 무조건 꼽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꼽아야 되는데 얘를 그 저거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CPU가 했는데 게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게임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게임은 고사양인데 버벅거리는 거야 얘가. 제가 옛날에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 비행기 조종하는 시뮬레이션 그 컴퓨터에 그 당시에 IBM 컴퓨터에 구동한 적이 있는데 얘가 전투기인데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도 잘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젠슨왕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얘가 CPU로서 작동의 한계가 있는 것을 그래픽 카드가 꽂아주면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면 그 영상을 3D 영상을 스무딩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은 밑에 옆에서 보는 거가 위에서 보는 거와 아래에서 보는 게 다 모양이 달라야 되는데 CPU는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조적인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면서 얘가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다 이제 3D FX까지만 인수하면서 원래 그 엔비디아보다 앞서가던 업체가 3D FX라고 업체가 있었는데 걔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커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컴퓨터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개발자들한테 소스를 제공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구현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보고 그 당시 또 차트상으로 매수 기회가 딱 나왔었어요. 차트상으로 그 한 6개월간 행보를 하면서 수렴을 하고 이평선 밀집을 만들면서 급등 직전의 흐름이 딱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둘도 없는 매수 자리다고 딱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뭐 매수하고 나서 뭐 한 1, 2주 있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 상승폭 다 만나가지고 그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어떡하긴 사야죠. 아,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왜? 어차피 10년 보고 가자는 거지. 미국 주식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절반은 미국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절반은 우리나라 주식으로 했는데 미국 주식은 무조건 10년 이상 장투를 해야 돈이 됩니다.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 돈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세금이 팔 때마다 이자 소득세를 22%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나간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익금에서 세금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 손해보고 팔 때도 있잖아요. 결국 세금만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카지노 가면 돈 버는 사람은 카지노밖에 없는 거랑 똑같아. 그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은 무조건 10년 이상 5년 또는 10년 이상 장투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사고팔고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장투로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어. 우리나라 주식은 워낙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외국 투자가 영향을 많이 받고 환율의 영향을 네. 많이 받고 무역 전쟁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해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갖고 사갖고 그 당시 매수하신 분도 갖고 계시고요. 갖고 계시고 지금 없어진 분은 지금도 매수하면 오히려 기회죠. 둘도 없는 기회가 된 거죠. 더 수량을 늘려가는 기회. 지금은 이제 하락한 이유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공급망 문제가 벌어지고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이잖아. 이게 시간이 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문제니까 당연히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을 타이밍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식을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아까 그 네이버 언급해 주실 때는 네. 좀 길게 봐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길게 봐도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 1000에서 2000 갔다 1500 갔다 다시 3000 갔다 다시 2000 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과거에 10만 원에다가 지금 250만 원 됐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가려면 가는 거지. 그런 시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 있는 거 폭발력 있는 종목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진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삼성전자 이제는 아니고 이제. 이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아니죠. 우상향. 삼성전자는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새로운 그런 느낌. 이슈가 있지 않으면 아. 뭐 셀트리온 못 가는 거 똑같아요. 아. 셀트리온이 7,000원부터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못 가잖아요, 지금. 왜? 한 방이 또 있어요. 이미 다 쓴 거죠. 시장을 섭렵하고 이제 성장하기는 한계에 다른 거 인기체에 다 달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얼마나 그 좋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이버는 아니라는 거지. 다시.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은 늘더라고요. 그 네이버가요. 네. 그 매출이 늘면은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늘으면 좋고 말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꼭 그런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일단 매출액이 늘어야 되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걸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의 지금 흐름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무조건 매출액이 우선이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고 근데 뭐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뭐 10%냐 성장률이- 이런 게 중요한 거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저것도 있어요. 음. 과거에 가치 투자 얘기를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가치 투자가 중요한 시절인데 지금 가치 투자가 없다는 거죠. 왜? 실시간 주가에 반영되니까 뉴스가 너무 빨라. 뉴스 딱 나온 주가가 바로 실시간 반영이에요. 그 현재 주가가 다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식 투자는 뭐 해야 되면 무조건 성장성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지. 네.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지. 예. 왜? 뉴스가 너무 빨라요. 바로 주가에 실시간 반영. 그 결국은 미래 가치, 성장할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인사이트가 있게 통찰력을 갖고 산업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